우리가 기분 좋고 행복하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 그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 행복을 결정하는 인자는 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게 맞죠. 그거를 혈관을 통해서 뇌에다가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좋았더니 기분도 좋아졌더라 하는 말이 많습니다. 장내에 좋은 유산균들의 본인한테 맞는 균형을 맞춰주니까 욕하던 애가 욕은 또 안 하게 되고, 지하철에서 침을 뱉던 자폐애가 침은 안 뱉게 되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유독 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장이 어떤 장기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을 잘 모르시는 우리 대부분 분들은 옛날에는 변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소장에서 흡수되고, 흡수 안 된 애가 대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은 소장이 있다는 걸 오늘부터 꼭 아셔야 돼요. 자꾸 대장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장이 6에서 7m 정도 되고 대장은 1에서 1.5m 정도 됩니다. 정말 이제 수분하고 변만 해서 내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음식이 들어갔는데 이 음식을 내 몸에 넣을 건지 버릴 건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 그 소장이 똑똑해야 좋은 놈이 들어가고 나쁜 걸 배출시키는데, 소장이 이상하면 좋은 게 나가고 나쁜 게 들어가게 되면 그 나쁜 게 들어온 게 어디로 가는데요?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가니까 장의 건강이 내 모든 세포의 건강하고 그냥 직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근데 우리가 장이라고 하면 보통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장을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그럼 장이라고 하면 소장, 대장을 합쳐서 장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꾸 대장만 생각했고 소장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암은 소장에서는 거의 안 생기죠. 다 대장암이죠. 마지막 변이 머무는 곳에 염증이 생기면서 암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장은 영양분을 빨리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걸 얼른 혈액으로 보내서 혈액이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다 걸러낸 애를 전신의 세포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있겠죠. 장에서 잘해야 간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간이 안 좋아요 하면 간에 좋은 것만 찾죠. 근데 간에 영양분이 전달되는 건 장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우선입니다. 자, 그럼 장이 단순하게 소화기관의 역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나요? 그게 바로 면역의 기능을 장에서 하기 때문이죠. 면역이 뭐냐 하면 내 몸에 이로운 거를 통과시킬지 버릴지를 하는 판단력이 면역이에요. 얘가 잘못된 애가 류마티스잖아요. 좋은 애를 버리고 이상한 애가 들어와서 걔를 공격하는 그 물질이 내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싸움터가 나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 헷갈리면 내가 나를 공격하는 면역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장에서 얼마나 좋은 판단을 해서 그 음식이 전달되느냐로 내 몸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비유하면, 경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똑똑해야 우리 아파트나 우리 주택이 건강하지, 이 사람이 아무나 들려보내면 우리 집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게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장과 뇌를 비교하던데 네네. 이건 뭐죠? 옛날에는 그게 맞나 했는데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분 좋고 행복하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 그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 행복을 결정하는 인자는 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게 맞죠. 그거를 혈관을 통해서 뇌에다가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좋았더니 기분도 좋아졌더라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도 뇌만큼 장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때는 교감이고 이게 널브러져 있을 때는 부교감인데, 장신경계가 제3의 자율신경계입니다. 장의 신경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장이 만나는 물질이 뭡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안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대변 이식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대변을 가져온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장기를 이식하는데 우리가 간이나 심장이나 또 콩팥 같은 것들 이식을 하는데, 이 장은 이렇게 그 딱딱한 고형이 아니라 관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그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대변을 이식한다는 얘기는 아주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 있는 그 좋게 형성되어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이 사람한테 주는 방법이에요. 좋은 균 한두 개 먹여봐야 이 장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그 환경 자체를 이식시킨다. 그게 바로 대변 이식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환경이 100%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 한 번씩 문제되는 이유가, 장을 비운다고 클렌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장내 균총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꼭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산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장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미생물이 유산균인가요? 장은 장소고요. 네. 거기서 일하는 분, 살아있는 분이 미생물입니다. 그게 유산균입니다. 장에서 누가 일을 하느냐. 저는 병원에서 일하지만 병원이 일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애는 유산균입니다. 너 들어와, 너 나가를 결정하는 게 유산균이고, 도파민을 만들고 너는 가고 이거 만들어 하는 게 다 유산균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분을 유산균이 결정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내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또는 유산균이 많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똑같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많아지게 하거나 환경이 안 됐을 때는 균 자체를 많게 만들거나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유산균이라는 거를 잘 우리가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장 건강이라든지 모든 거에 다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유산균을 더 보충해줘야 돼요?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일단은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야죠.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암 걸렸던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이 산을 가거나 음식을 싹 바꿨는데 확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음식을 잘못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우리가 프럭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먹이가 되는 것들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장에 사는 유산균이 있고 대장 초반에 사는 애가 있고 대장 후반에 사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식이섬유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상추나 뭐 깻잎이나 이런 것들 먹는 거 굉장히 좋은데 끝까지 오래 가서 식이섬유가 멀리 있는 대장 사는 유산균에도 먹이를 주려면 우엉이나 이런 것들 꼭 먹어야 됩니다. 뿌리 채소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그 멀리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눌린이라는 성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돼지 감자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진짜 중요한데 채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먹기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동치미를 만들어도 그 안에 있고 청국장을 먹어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런 것들은 매일 먹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면 유산균을 모아둔 거를 먹기는 해야 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네요.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스트레스 받을 때 유산균 소모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은 유산균이 너무 중요하다 강조를 하셨는데 유산균의 효능 어디까지 된다? 당도 조절하는 유산균도 당도 조절을 하죠. 장에서 당을 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역할도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면역 조절을 하죠. 면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도 유산균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산균들의 역할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대사작용에 다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자폐와 관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폐는 뭐든 100%는 아니지만 자폐 아이들을 봤더니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심하더라. 그래서 실제 제 환자한테도 8살짜리 남자아이를 자폐 아이인데 제가 유산균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치료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호전되는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폐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는 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죠. 근데 그 정신을 자꾸 뇌만 생각하니까. 근데 장에서 그 결정을 해서 뇌가 결정된다는 생각도 한 번은 하셔야죠. 장내에 좋은 유산균들의 본인한테 맞는 균형을 맞춰주니까 욕하던 애가 욕은 또 안 하게 되고 지하철에서 침을 뱉던 자폐가 침은 안 뱉게 되고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이 매너가 좋아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장의 균형하고는 굉장히 상관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네네. 이건 기적이라고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네. 자폐인데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뇌를 어떻게 연구해서 치료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유산균을 먹었더니 자폐증이 없어졌다. 이건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다 거짓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저는 주의를 하는데 적어도 다른 치료가 없다고 했을 때는 내 장부터 면역부터 고치는 일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유산균이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유산균으로 자폐 있는 친구도 꼭 한번 치료를 도전을 해보는 거는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파킨슨 환자분들한테도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고 그 파킨슨 환자가 당이 좋아지니까 당뇨 수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인지 기능도 좀 나아지고 또 못 걷던데 또 잘 걷게도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모든 파킨슨이 유산균만 먹으면 나아지냐? 그건 아니지만 그거조차 전혀 안 하고 있는 자폐아나 파킨슨 환자라면 장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좋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유산균이 거의 실로암인데요. 우리가 암 환자가 밥을 먹죠. 근데 밥이 암을 치료했다고는 안 하죠. 근데 그 암 환자한테 밥을 꼭 먹으라고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우리가 산소를 마시잖아요. 누구나 마시고 있죠. 그런 기본 베이직한 것들의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뾰족하게 항암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놓치고 있는 분들한테는 꼭 권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방법이 기본부터 잘 챙겨라. 맞습니다. 항상 기본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장내 평화입니다. 그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프리바이오틱스, 네.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프로가 영어로 for입니다. 그러니까 위하다는 뜻입니다. 네. 바이오는 생명이잖아요. 라이프니까. 생명을 위한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유산균, 유익균들이고요. 풀이라는 말은 프리테스트, 미리 한다는 뜻의 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잘 성장시키는 애는 누구냐? 먹이가 되는 애들이죠. 유산균의 먹이는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자체는 프로바이오틱스고 이 두 가지 다 같이 있는 걸 신바이오틱스, 신은 합하다는 뜻이니까 합성.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산균도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기도 하지 않나요? 3세대, 뭐 4세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그 미생물을 연구해서 새로운 애가 어떤 작용을 하더라 하는 게 밝혀져야 걔한테 이름을 붙여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은 하나씩 둘씩 균주를 더 발견할 수 있죠. 기능적인 균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인 거는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세분화돼서 새로운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기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한다, 뭐 비만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산균도 뭐 기본적으로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전에 좋은 유산균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먹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입니다. 저는 그걸 매일 먹고 있습니다. 채소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들은 그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을 쪼개서 본인이 그걸 당분으로 해서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재료를 줘야죠. 근데 바로 설탕을 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프로코 올리고당. 올리고는 당이 10개 이하로 붙어 있는 걸 올리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단당류는 하나, 다당류는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자르게 할 수 있는 정도 당분을 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식이섬유입니다. 프록토 올리고당. 예, 그래서 식이섬유 먹는 게 장평하고 그 다음에 김치나 아니면 요거트나 아니면 청국장이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도움되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거는 채소를 내가 매일 먹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산균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 궁금한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산균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선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사실 너무 종류가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 25년 이상 유산균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처음은 균 종류가 다양한 거를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균이 2종류가 아니라 22종류 이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균이 뭔지는 먹여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양은 유산균은 충분히 늘려도 되니까 본인한테 맞는 양을 테스트를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한두 개씩 더 늘려서 먹어보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는 건 그건 좋겠다. 그리고 얘들이 오래 살려면 환경을 바꿔야 되니까 제가 먹는 이 해독 주스의 내용처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정도를 매일 섭취하고 있으면 유산균 먹이가 되니까 저 아침은 유산균하고 해독 주스만 먹었어요. 20몇 년 동안. 저는 점심 저녁만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일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건강하고 내일 모레가 환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산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유산균을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고 먹었던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건강한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출퇴근을 그리고 저는 술, 담배를 원래 하지 않았고 밤에 뭘 안 먹고 유산균 먹는 것과 해독 주스 먹는 일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장의 건강이 있어야 내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거 알고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다, 치료를. 그럼 일단 저는 꼭 유산균부터 한번 다시 챙겨보시는 거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